탈모, 선 넘지 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이번 달 당신에게 쏟아진 배달비 월 4,900원으로 퉁! 배달비 무제한 무료. 지금 구독하면 월 2,900원. 끝이 없는 무료 배달 멤버십 요기패스 X. 여기요. 현대 갔다가 KB 갔다가 이제 2021년도 우리 카드 싸우 득점. 되죠. 자, 리시브 좀 흔들렸습니다. 레벨 스파이크 코트를 때립니다. 자, 계속 신호리 쪽으로 서브를 갑니다. 비석공. 자, 살려냅니까? 아웃입니다. 오케이 그룹의 득점. 떼지는 서브 5득점이 있습니다. 강한 서브. 자, 하지만 진 받아냈고요. 레벨 스파이크 끊어냅니다. 이야, 이거 다르잖아요. 그럼요. 자, 리시브 됐어요. 신호진의 스파이크 브로크아웃. 네, 갑니다. 시간차로 합니다만 밀려나갔어요. 범실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테입니다. 왼쪽에서 바운드 시켰고요. 레오 큰 각도를 만듭니다. 셋 포인트. 김지현 네트 맞고 부영찬 어렵게 바운드 석공 끝냅니다. 박도 쏘고요. 훈련도 열심히 하고 서브 득점. 레오가 서브 2득점. 레오가 이 정도 할 때는 지난해 레오로 돌아왔어요. 다시 마테이 쪽 서브 득점. 0.93개를 기록했었던 레오였거든요. 테이는 서브 브레이킹 3위 선수. 다시! 자, 이번에는 신호진 일단 바운드 시켜놨고요. 하이볼 자주환. 자, 5대4 리그 마이엘 사이안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카이가 두 개 있는 상황이고요. 리시브 길어요. 레오입니다. 이 세트도 리시브가 안 되면 7점. 자, 차지웠죠. 리시브 안 됐습니다. 차지원 스파이크 블로킹. 우리 카드로 블로킹이 살아납니다. 마테이 서브로 들어왔어요. 자, 부영찬 일단 바운드 시켜놨습니다. 자 범실 아, 이게 뭔가요? 박진우와 이수원 세터. 박진우 선수 갑니다. 마테이 후위공격. 자, 침착하게 다시 가요. 이승원. 김재일 갑니다. 브라켄. 박성진 자, 리시브 되고 있어요. 비속고 갑니다. 크게 튕겨서 나갑니다. 브로크아웃. 자, 갑니다. 시간차 손끝에 걸렸고요. 테커버. 자, 한태준. 마테이 다시 한번 넘어왔어요. 동점 기회. 레오가 있어요. 레오의 연타입니다. 레오의 득점. 동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는 부영찬이고요. 신호진입니다. 직선 쪽. 자, 일단 나갔어요. 자, 일단은 바깥쪽에 떨어졌고요. 범실입니다. 자, 2세트가 떠오를 것 같은데 우리 카드의 리시브 라인. 레오의 강한 서브. 서브 득점. 한 점 차. 그러니까 서브 4득점씩을 기록했거든요. 자, 송이채 쪽 리시브 잘 됐어요. 송이채 시석권 블로킹. 송이채를 막아냅니다. 5득점의 한성정. 부영찬 리시브는 좋아요. 석구로 합니다. 자, 오재성의 디그입니다. 자, 왼쪽 먼 거리. 김재일 쏩니다. 다시 아웃. 자, 리시브 됐어요. 김지한. 석공으로 갑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석공. 모든 경기에 지금 5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레오거든요. 한성정 막혀요. 오케이 금융그룹이. 브로킹 3개째인가요? 자, 리시브 잘 됐어요. 누구한테? 마테이로 갑니다. 이번에는 잡혔어요. 또 하나의 브로킹. 그러니까 말이죠. 자, 갑니다. 석공으로 갑니다. 다시! 또 부영찬이에요. 그리고 오재성이 받고 이번에는 김지한의 백어택. 나이스 데이고 살려냈어요. 송이치가 연결. 자, 한태준 누구한테? 마테이로 갑니다. 브로킹. 또 하나의 브로킹. 그러나 OK가 16개 석공의 쾌. 야, 지금도 보세요. 부영찬 정확하게 리시브를 합니다. 자, 리시브는 좋아요. 신호진의 스파이크. 대각선 포인트. 신호진이 오늘 11득점 남아있거든요. 갑니다. 송이치에 매달렸어요. 브로킹 올립니다. 2점 차. 자, 이상현의 서브입니다.
자, 좋게 리시브 좀 짧았고요. 레오로 갑니다. 레오의 백어택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상현 선수의 스타트가 늦었어요. 마테이의 서브는 들어왔어요. 구영찬이 맞습니다. 짧아요. 레오입니다. 밀어때립니다. 레오. 나왔어요. 맞고 나갔다는 판정. 경기 끝납니다. OK금융그룹이 결국에는 우리카드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1 승리.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OK금융그룹 오늘 16개의 블로킹을 잡으며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공격 선두에는 레오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카드 마테이 선수가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팀은 3연패에 빠집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윤봉호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경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남자부 경기 만나봤는데요. OK금융그룹이 4연승을 달리면서 4위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4라운드 들어서 가장 무서운 팀을 꼽아보자면 이 OK금융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OK의 상승세가 정말 4라운드 들어서 너무나 이게 무섭고요. 2위 팀과 3위 팀을 꺾고 마침내 선두 우리카드까지 꺾으면서 확실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특히 올 시즌 들어 가장 좋은 공격력이라고 할 만큼 최상의 경기력을 좀 보여줬는데 상대전의 강한 모습도 보이기 하는 게 맞지만 최근 OK의 흐름을 보면 3라운드에 전패를 했던 팀이 맞냐라고 물을 정도로 전혀 다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도 그동안 추구했던 안정적인 서브를 버리고 강한 서브를 바탕으로 상대를 흔들면서 오늘 경기에서 팀 공격 성공률 56%에 브로킹 16개를 잡아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또 레오를 4경기 연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또 미친 듯한 공격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또 이 레오의 공격을 보면 확실히 상대 브로킹 위에 이 공 2개 정도의 더 높은 곳에서 공격을 때리기 때문에 상대에게 위압감을 좀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저는 삼성화재 시절에 이 킹 레오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최근 경기 들어서 지금 4라운드 142득점에 64%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OK는 이제 남은 두 경기가 KB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이 남아있거든요. 만약에 이 두 팀까지 잡아내면 또 올 시즌 처음으로 또 라운드 전승을 거두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5라운드 들어서 이제 서로 물리면 보는 사람 입장이 너무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4라운드 들어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또 순위표에 여러 가지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OK금융그룹인데요.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갈 길 바쁜 선두 우리카드 시즌 최다 3연패에 빠지고요. 한편 시즌 최다 연승 기록을 세우고 있는 OK금융그룹 4연승을 달리며 한 계단 올라 4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수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어떤 이야기에 주민해 주셨습니까? 네, 이번 시즌 남자부 3라운드까지 순위를 좀 살펴보면은 대한항공, 삼성화재 그리고 우리카드 3강 체제가 뚜렷했었거든요. 그런데 4라운드부터는 좀 순위표에 지각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중심에 현대캐피탈이 있었는데 이 팀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박주미 기자와 윤봉호 해설위원이 현대캐피탈 진수기 감독 대행과 새로운 캡틴 문성민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현대캐피탈 배구단 감독 대행 진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캐피탈 배구단 문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 감독 대행으로서 또 주장으로서 생각하는 최근 5연승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훈련 과정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거는 서로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기는 힘이 좀 점점 좀 생기다 보니까 버티는 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더 좋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웜업존에 있다가 감독님이 언제 호출할지 모르는데 이게 들어가서 서브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몸이 예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창 때 20대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30대 중반에 좀 어려울 텐데 이게 어떤 전략이나 준비하고 가는 게 있습니까? 어때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이게 계속 몸을 풀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타이밍이 제가 들어갈 거라는 타이밍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상 시우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몸을 좀 빡세게 풉니다. 빡세게 어떻게 풀어요? 그냥 뭐 땀을 내려고 하죠. 땀을 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작전 타임 시간에도 일단은 코트장에서 뛰면서 몸 계속 가열시키고. 예전에는 몸 푸는데 예열되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렸고 지금은 몇 분 정도 걸려요? 한창 때는 몇 분, 지금은 몇 분 이런 게 있어요? 그 비교하자면 한창 때는 그냥 발목 돌리고 바로 서고 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거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네, 몸 쫙 풀어야죠. 특별하게 이 경기 스피드가 확 바뀌거나 뭐 볼 높낮이가 낮아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정말 합이 잘 맞아 들어간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코트는 쇼케이스장이기도 하고 전쟁터도 하니까 못하는 거는 숨겨야 되잖아요. 잘하는 거 가지고 경기를 하게끔 계속 이야기를 했고 희한하게 파이프가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안 맞던 그 파이프가 맞으면서 그게 4명의 공격수를 활용하는 게 아마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명관이의 가장 큰 장점이 높은 토스 타점인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에 좀 안 맞았던 것들이 거짓말처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고요. 최 감독님 사임하시고 나서 5연승이라서 팀에서 좀 분위기가 좀 죄송스럽고 이렇기도 하다고 진 감독 대행께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감독님 계실 때 수석 코치였고요. 그 결과가 그때 좋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뭐 감독님이 많은 책임을 지시고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 책임에서 저도 자유롭지 않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지금 같은 결과들이 좀 일찍 나왔으면 더 좋은 상황들이 서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겪지 않아도 될 상황들을 안 겪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여전히 좀 그런 부분들에 책임이라기보다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계속 좀 있습니다. 고민이 좀 깊으셨는지 유니온과도 계속 전화 통화를 엄청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뭐 이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계속 형 뭐 사석에서 이제 형이라고 부르니까 형 이게 맞냐 이게 내가 지금 이럴 지금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있는 거고 또 해설을 하니까 뭐 좀 지금 저희 팀에 대해서도 물어볼 때도 있고 의지하는 뭐 형님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고 뭐 조언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문 주장 문성민 선수도 자주 통화하십니까? 윤 위원과? 저는 항상 롤 모델을 말하라고 하면 운동 선수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요? 갑자기요? 갑자기 하긴 해. 아시잖아요. 주장을 제외하고 이 팀 내에서 가장 고마운 선수를 한 명 꼽자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한 명이요? 한 명입니다. 전부 다 안 되고요. 네. 한 명이면 명관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지금 뭐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 세타라는 포지션은 상당히 힘든 포지션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쉽게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은 포지션이고 평가 요소가 너무 많아요. 항상 뭐 몇 초마다 선택을 한 번씩 해야 되고 그 선택이 옳았냐 안 옳았냐도 평가를 받고 또 그 선택의 공의 구질이 좋았냐 안 좋았냐까지도 막 받으니까 그 평가를 받으니까 하나하나가 사실 되게 많이 어려운 포지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밝게 훌륭하게 잘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고맙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주장은 누구를 꼽으세요? 저는 5연승을 하기 전부터 전 선수를 지켜봤었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박경민 선수가 그래도 팀을 좀 파이팅도 하고 분위기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선배로서 봤을 때 그 선수는 진짜 뭔가 좀 크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팀을 잘 이끌어주고 있고 뭐 당연히 명관이도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또 경민이의 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초반에 세워놨던 그런 목표에 지금 이 좋은 흐름 속에서 이 선수가 조금 더 잘해주면 정말 저희가 이 시너지가 확 날 것 같은 그런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서로. 너가 먼저. 저 정강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공격도 공격이지만 뒤에서 뭐 그런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리시브라든지 이런 것도 잘 받쳐주고, 그리고 뭐 정강희 선수가 좀 더 화이팅하고 활발해진다면 팀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잘 유지한다면 팀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생긴 얼굴 왜 항상 이렇게 장발로 다 가리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발하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한번 길러봤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와이프까지도 자르라고 해가지고 어제 잘랐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다 팬들을 좋아하실 거예요. 질투나서 그러시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두 분 모두 올 시즌 팬들에게 남은 경기도 다 응원해달라고 팬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두 분 모두. 14경기가 남았는데 어쩌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이 아니라 당연히 위기가 오겠죠. 뭐 지금이야 분위기가 좋고 상승 모드지만 또 이게 한번 꺾이면 또 그게 어떻게 또 작용이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한 대비를 저는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예전에 현대캐피탈의 명성에 맞는 그런 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경기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고 선수들 격려해주시고 하시면 저희는 더 힘들어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좀 좋지 않을 때도 팬분들이 끝까지 응원해 주셨는데 선수들이 이제 그 믿음에 보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 선수들은 극장에서 더 재미있고 신나게 뛰어놀 테니까 팬분들도 같이 극장에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투지를 보여주는 모든 선수와 감독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 응원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웃어야 될 거 아니야.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야, 오늘 형이 앞서서 그런데요. 아이씨. 안 나오나 이거? 자기도 안 웃고 왜 그렇게 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또 이렇게 이 두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최근 현대캐피탈의 상승세에 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감독 경질이라는 충격 요법도 있었지만 진승기 감독 등이 또 10년 넘게 갈고 닦은 전력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좀 철저하게 전략 전술을 잘 짰고요. 앞서도 보셨지만 문성민 또 여우현 선수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선수단 분위기를 좀 잘 잡아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4라운드에 4승 무패, 승점이 12점, 그리고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확실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인터뷰 때도 분위기가 좀 느껴졌는데 옛 소속팀을 이 달라진 모습을 보는 윤봉호 위원이 좀 마음이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캐슬이라는 또 공간에서 또 몇 년 동안 지금 고참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졌을 때와 이겼을 때의 분위기를 너무 잘 알거든요. 졌을 때는 분명히 보이지 않게 무게가 이게 쫙 깔아앉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이겨내서 지금 5연승을 달리고 있고, 또 최세용 감독이 어쨌건 이렇게 나가신 이후에 선수들을 또 이렇게 잘 리드하는 문성민 주장의 모습도 분명히 본인도 힘들 텐데 네. 그런 모습들이 또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최민호 선수도 있고 네. 여우현 플랜 코치도 있고 또 박상하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지금 중심을 좀 잘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광현의 몸 상태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고 허수봉도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진승기 감독 때도 얘기했지만 이 김명환 선수가 잘하는 것만 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이프 공격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면서 상대에게 또 많이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경기 전술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시너지가 계속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대한항공전이 남아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내심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경기가 어떤 경기 양상으로 이렇게 흘러갈지가 이 후반부 남은 현대캐피탈의 또 중요한 또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 금요일 경기가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이 현대캐피탈의 기세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이 좀 예상하는 현대캐피탈의 최종 순위는 좀 몇인지 궁금해지는데 동시에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하나, 둘, 셋. 플레이오프. 저는 마음속으로 했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네. 징크스가 네. 정말 저 지금까지 한 몇십 명 동안 살아오면서 징크스가 있어요.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게 틀어지는 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스팸 예측할 때도 솔직히 반대로 예측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게 징크스가 좀 네,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징크스가 있어서 그냥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윤봉호 의원은 플레이오프라고 했는데요. 저는 지난 시즌의 플레이오프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시절 다 통틀어서
이 시우 선수의 눈물을 다시 한번 또 보고 싶고 그 정도의 혈투, 그러니까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던 지난 시즌의 플레이오프인데 네. 그런 모습들을 현대캐피탈이 또 보여준다면 이게 순위에 상관없이 또 팬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구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실히 지금의 기세라면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현대캐피탈의 그 경기를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앞으로 지금의 기세를 또 이어나가는 현대캐피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위권 팀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순위 경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남자부 순위 경쟁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미 기자, 이번 주도 취재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경기 예측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남자부 만나보겠습니다. 연패를 끊어내려는 삼성화재와 순위 상승을 노리는 이 한국전력이 격돌합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국전력은 40%, 삼성화재는 60%로 스팸은 삼성화재의 근소한 우세를 전망했습니다. 윤봉호 위원이 어떤 팀을 선택했는지는 비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반수의 스팸이 삼성화재를 선택한 건 사실이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비교적 대등한 결과이긴 한데요. 뭐 양팀 다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 선수의 컨디션이 요스마이 선수가 조금 더 앞서가면서 스팸들의 예상이 좀 삼성화재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4라운드 들어서 이 1승 2패를 거두고 있는 두 팀이긴 한데 분명히 외국인 선수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삼성화재 요스바인 선수는 4라운드 3경기 포함해서 최근 6경기에 꾸준히 50%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점유율도 40% 이상 가져가면서 이 연패 중인 삼성화재의 에이스 역할을 꾸준히 해주는 반면에 한국전력의 타이스 선수는 4라운드 3경기 포함해 최근 5경기에서 공격 성공률이 40%대에 머무르면서 20점 이후에 에이스가 해줘야 되는 클러치 능력을 다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격적인 배구를 하는 이 두 팀이 아무래도 20점 이후에 외국인 선수의 역할이 분명하게 필요한 시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일 경기에서 조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확실히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을 좀 해줘야 되겠고 김정호 선수도 또 잘해줘야 되겠지만 서재덕과 김정호의 대결도 분명히 경기 양상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 선수들의 맞대결뿐만 아니고 또 국내 공격수들의 맞대결도 또 주의 깊게 보시면 한층 더 재밌게 경기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펼쳐진 여자부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견고한 5강편대를 앞세워서 4연승에 도전하는 현대건설입니다. 한편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히려는 GS 칼텍스인데요. 과연 경기 결과는 어땠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실바 좋아요. 들어갑니다. 3연속 득점. 공격으로 하셨던 부분을 서브로 달려고 있는 실바. 다른 선수들도 아무래도 분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서브에이스. 에이스가 터집니다. 자, 올 시즌 서브 31번째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길게 양효진 손끝에만 걸렸습니다. 각도가 거의 없습니다. 블로킹 바운드. 셋업. 오마 강타. 터치아웃. 시원한 서브 에이스가 필요한 시점. 실바의 서브. 다이렉트 들어갑니다. 때립니다. 왼쪽 못 맞고 떨어집니다. 23대23 동점. 연속 3득점의 GS 칼텍스. 짧아요. 자, 맞춰서 갔고요. 다시 한번 다이렉트. 이것마저 득점. 승부를 뒤집습니다. GS 칼텍스. 이게 실바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요합니다. 오마 차례. 때립니다.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그 전에 휘슬이 불렸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리플레이를 선언합니다. 얼굴 쪽으로 보이는데요. 눈가를 지금 트레이너가 가리켰습니다. 이윤신 선수가 나왔습니다. 높게 왼쪽 코너로 터치아웃. 이거는 또 지현지 선수가 책임을 져주네요. 대각선 중요한 공격. 실바 직선. 무려 5번
번째 듀스를 맞이합니다. 둔탁하게 걸렸고요. 세가 뒤쪽 수비 위파이 있어요. 밀어넣기 한복판에 집어넣습니다. 어려운 길었던 범위를 1세트. 일단은 넘겼네요. 예, 어렵게 만들었는데 내가 맞췄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풀스윙 가야 돼요. 중앙 백어택 잡아냅니다. 힘겹게 넘깁니다. 강소의 앵글샷 집어넣습니다. 회전이 살짝 걸려 있습니다. 빠르게 동점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현대건설 중앙에서 왼쪽 직선 동점 포인트. 이다현 서브 시석공 몸으로 버텼고 다이렉트.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달립니다. 김민지의 서브. 오! 지금 머리에 맞고 떨어집니다. 누구보다 냉정했던 양혜진. 흔들렸습니다. 서브는 반대쪽. 노마. 세팅. 바운드가 큽니다. 2점 차로 달아납니다. 클러치 능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우회전 서브. 왼쪽에서 반격! 2세트 결정적인 득점! 실바 선수와 권민 선수 자리를 바꿔서 브로킹을 했단 말이죠. 네. 제자리에서 뜨는 최공력 좋습니다. 현대건설 오마가 네. 회심의 한 방을 보였습니다만 결국 밖으로 벗어나면서 왼쪽 펼쳐줍니다. 어택 커버 실바. 유세영. 오, 충돌했어요. 김주야 대각선. 센터가 이유신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이유신의 토스. 유서영. 타점을 맞춥니다. 한다의 리시브. A킥. 성공 살려서 올라갑니다. 정지훈 어렵게 2단. 김현경부터 공격 출발. 띄우고 때립니다. 완벽한 타이밍. 정확한 리시브. 공격 자세를 접었어요. 만들어줍니다. 직선 한다의 2단. 짊어지고 영타. 양효진 방향만 바꿔놓습니다. 24대16 현대건설의 세 포인트. 왼쪽 서브 왼쪽 또 틀어지네요. 2명의 선수 넘어져 있습니다. 정지훈 페인트로 득점. 자, 리드를 한 번도 빼앗기지 않으면서 13대10. 오른쪽 손 맞고 나갔습니다. 넉 점 차가 유지됩니다. 노마 흔들리는 리시브. 다가가는 유서연. 블로킹 바운드 어디로? 오른쪽 노마. 실바 원터 바닥을 때립니다. 서브도 위파위. 짧게 A킥으로 오세요. 살려서 올라갑니다. 안쪽에 집어넣습니다. 서브는 오세요. 길게 빼줍니다. 황현주 어려운 공격. 네. 자, 멋있는 공격이 나왔습니다. 황현주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타점을 잡고 때립니다. 짧게 떨어지는 서브. 에이스까지 터뜨립니다. 다시 한번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성현 감독은 물 한 통 벌써 담아줬습니다. 그래요. 중앙에서 시간차. 이렇게 다시 주면 그걸 책임져줄 수 확률이 지금 상황에서 네. 높잖아요. 맞춰서 가네요. 뒷걸음질. 왼쪽. 먼저 바운드가 됩니다. 13대13.
한태준 짧은 서브 어렵게 커버합니다. 왼쪽 오픈 뒤로 공격 출발. 세팅 주걱 성공. GS 칼텍스의 매치 포인트. 언데드 토스 위파위 또 왼쪽 이번엔 강타.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 서브 리시브 짧아요. 강소희 위파위 가운데 방향은 중앙으로 네트 제자리 점프 덮어 씌웁니다. 제역전 현대건설. 백어택 실바 묵직하게 뒤로 갑니다. 이단 공격 출발 띄우고 스파이크 모바일 강타. 왼쪽 하이볼 플라잉 디그 위파비 붙여넣고 때립니다. 토치는 범실입니다. 내려올 때 무게중심 버티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정지훈 선수가 깜짝 놀랐어요. 뒤로 실바의 오른쪽 공격 여전히 통합니다. 강소희 짧게 위파비 김다인 중앙에서 양효진 왼쪽 2단 연결 실패. 다시 앞서가는 팀은 현대건설. 그렇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오른쪽 잡아냈어요. 이다인의 블로킹. 이다인 선수가 공격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중요할 때 브로킹 잡아내면서 그나마 1호가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천신만고 끝에 4연승을 기록하면서 선두 굳히기에 나섭니다. 풀세트 승부 끝에 결국 현대건설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양효진 선수가 25득점, 모마 선수가 24득점 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한편 GS 칼텍스 마지막 5세트 먼저 승리를 잡았지만 결국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선두 현대건설이 4연승을 달립니다. 이 위파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겼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현대건설입니다. 네, 현대건설 선두의 원동력은 주전 공격수들도 대단하지만 이 백업 선수들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오늘은 김주영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건설은 2세트 초반에 위파이 선수가 갑작스럽게 발목이 다치면서 좀 나갔고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주영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3세트 중반에 연속 득점을 하면서 승기를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기록상으로는 이렇게 미미해 보여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활약한 덕분에 이 현대건설을 오각편이라고 할 만큼 공격 자원이 대단한 많은 현대건설인데 날개 공격수가 부진할 때 이 김장이라는 카드가 있어서 든든하게 버티는 힘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 김주영 선수가 버틴 덕분에 사실 5세트의 막판에도 듀스 접전 가고 그리고 승리를 따낼 수 있었는데 이 위파이 선수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위파이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 김주영 선수가 버티고 있어서 승리가 가능했고 5세트 막판에 듀스 접전 갈 때도 위파이 선수의 한 방 그리고 양효진 선수가 결정적인 활약을 하면서 현대건설이 듀스 접전 끝에 승리를 따낼 수 있었고 오늘 양효진 선수가 득점을 보니까 팀의 외국인 선수 모마 선수보다도 득점을 많이 했어요. 25득점 활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이렇게 베테랑 선수도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그리고 또 이렇게 백업 선수도 다 활약을 해서 정말 오늘 승리가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네, 사실 삼각편대만 있어도 좀 승리하기 수월한 이 V리그인데요. 오각편대를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 이렇게 선두를 지키면서 4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반면 GS칼텍스 마찬가지로 부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패배하긴 했지만 김지원 선수가 또 부상 톤을 발휘한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GS칼텍스는 선발 세터가 누군지 관심이 좀 쏠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지원 선수가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김지원 선수도 오늘 경기 초반에 부상 때문에 코트를 잠시 떠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코트에 복귀해서 대등한 경기를 리드했습니다. 좀 1세트에 보면은 24대 24 상황, 듀스 상황에서 김지원 선수가 예상치 못한 부상이 겪었어요. 이 장면이거든요. 이제 상대 정지훈 선수 스파이크에 공을 정통으로 맞으면서 지금 코치가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사인을 물고 차상현 감독 지금 방금 표정 보셨겠지만 잠시 이렇게 넋이 나간 표정에서 네. 어떡하지 이런 표정이었는데 그러면서 코트를 잠시 비웠고 그런데 이윤신 선수로 교체를 해서 GS 칼텍스 어떻게 경기를 끌어나갈까 했는데 잠깐 2세트 중반에 투입이 됐어요. 2세트 13대 13대 투입돼서 승부를 흐름을 가져오는 토스를 하면서 이 선수가 투입되면서 실바가 공격력이 갑자기 1세트에는 낮았었는데 2세트 중반 갑자기 또 공격력이 높아져서 2세트를 가져오는 활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 4세트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살짝 기복이 보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약간 긴장해야 되는 순간, 위기 순간에 결정적인 활약을 못하고 안정된 토스를 못하면서 좀 기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앞으로 GS 칼텍스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부상을 이겨내면서 다시 코트로 돌아온 또 부분은 상당히 또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앞으로 또 이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김지원 선수가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도 더욱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현재 순위입니다. 선두현대건설이 4연승을 만들며 승점 52점이 되고요. 3위 GS 칼텍스 승점 1점 추가에 만족합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경기 전망해보는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4위 탈환과 함께 3연승을 노리는 정관장과 상대전 첫 승과 함께 14연패 탈출을 노리는 페퍼저축은행이 만납니다. 과연 스팸은 어떤 승리 확률 예측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여자분은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팸 전원, 정관장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박주미 기자 최근 만장일치 결과 때 자주 나옵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분석 결과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런 곤란한 상황에 계속 처하게 되는데 사실 페퍼저축은행이 통산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상대가 바로 정관장이거든요. 그래서 스팸 전원이 이렇게 만장일치 승리를 예상한 것 같아요. 보니까 통산 15번 맞대결을 했거든요. 정관장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예측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최근 이소영이 돌아왔잖아요. 이소영 선수가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서 공수에서 팀 내 활기를 좀 불어넣어주고 있고 또 하나의 공격 옵션이죠. 한송희 선수도 직전 경기에서 알토랑 같은 활약을 펼쳐 보이면서 전력이 좀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퍼저축은행이 직전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1세트 때 보여준 경기력을 보면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이제 기세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관장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방심하지 말고 긴장을 놓치지 말고 본인들의 경기력을 계속 초반부터 계속 펼쳐 보여줘야 된다는 게 직전 경기에서의 어떤 교훈이랄까요? 그걸 좀 잘 살펴야 됩니다. 계속 지켜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14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 경기에서 긴 연패 탈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 N스포츠는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여자부 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의 4라운드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호근 캐스터와 한유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배구 팬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배구계가 슬픔에 잠기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V리그와 국제무대에서 활약했던 최용석 전 선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스페셜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V.